이학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소위 네. 이커머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카페24라고 상장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 또 기념해서 오늘 관련된 얘기 한번 쭉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자상거래 혹은 이커머스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랑 신세계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전담하는 법인 신설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커머스를 통칭해서 그런 거 모두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뭔가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다중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온라인이면 온라인 아니면 모바일이면 모바일 아니면 뭐 모바일 없더라도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예. 뭔가 거래가 일어나고 아니면 서비스가 이용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자상거래의 큰 범죄에 속하는 큰 개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전자상거래나 이커머스 자체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과는 네네. 지금의 개념과는 또 많이 확장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상거래 소위 인터넷 쪽의 발달이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모든 자료는 대부분을 신영주가에서 어저께 따끈따끈한 자료를 냈어요. 네. 7, 80짜리 페이지짜리인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 생태계 분석이라는 자료를 인용했다는 거. 네. 오늘 자료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해드리겠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커머스를 3세대로 구분해놨어요. 1세대는 뭔가 쇼핑을 좀 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딱 찍어보면 많은 물건들이 거기 파는 사람들 온라인에서 보인다. 모바일에 보낸다. 그래서 쇼핑 편의를 위하고 다양성을 위한 거.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나 소셜 코머스 뭐 이런 거 쿠팡 뭐 이런 거 있죠. 위프라이스인가? 위메프인가요? 위메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1세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세대는 한 걸음 늘어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최저가격도 뭐 잘 찾아주고요. 결제도 뭐 어렵지 않게 한 번에 편하는 거. 네. 뭐 순위에서 네이버페이, 뭐 쓱페이, 뭐 수도 없이 많은 페이 네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네이버 오픈마켓 대표적인 것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2세대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세대는 여기에다가 이게 한 값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뭔가 상품을 추천까지 해주는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네. 네이버도 요즘 보면 찾아보면 옷 같은 보면 딱 옆에 딱 나오잖아. 너한테 좋아할 만한 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아마존도 보면 난 관심 없는데도 쓱쓱 오거든요. 알리바바도. 네. 저 같으면 학령리 당신만을 위한 상품 속에 맞아요. 이게 딱 그런 AI의 인공지능이 들어간 커머스. 그러니까 온오프가 융합 복합돼서 융복합된 것을 딱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이커머스의 1세대, 2세대, 3세대로 딱 이제 개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시장 규모도 아무래도 커질 것 같은데요. 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는 워낙 크니까 말할 것도 없겠고요. 우리나라만 좀 조사해 본 걸 제가 인용해 드리면요. 2017년에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전체적으로 78조인데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드린 거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은 그 나라의 GDP다. 네. 우리가 GDP가 작년 말에 겨우 3% 됐잖아요. 3%에 지금 20%면 거의 7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6개, 7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성장하는 쪽에 가서 놀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2003년 이후 꾸준하게 지금 20%대 이게 그 초록색으로 난 줄이 성장률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바그래프는 규모가 되겠고요. 규모가 그러니까 120조까지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되겠고요. 성장률이 지금 올해 내년 계속해서 뭐 20% 언저리에서 계속 노는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인터넷 통해서 뭐 쇼핑하는 거야 이제 너무 일상이 돼버렸는데 네네. 이거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상당히 빠른 건 사실인데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확실하게 강하냐. 이건 뭐 약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첫 번째는 거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미국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중국인데요. 증가율 자체 보면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거기서 50%에서 40%, 30% 엄청 고속성장하고 있겠고요. 예. 미국의 규모에 비해서는 미국도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18% 나오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대비 정도, 조금 정도에서 좀 빠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고요. 이거는 두 번째는 주요국의 GDP 그리고 전자 소매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각각 비중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이 아직까지 GDP에서 소매 비중이 여전히 작다.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소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겠고요. 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아주 작지는 않은데 전체 규모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정말 중간 정도라고 보셔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 절대 아니죠.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있고 징동닷컴이 있고요. 예. 알리페이가 있고 텐페이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쓰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뒤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이야 대표적인 소비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중국은 참 뭐 한번 하기 시작하면 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결에서 한번 보자면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참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모바일이 대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이 강한 이마트를 좀 보자 그랬는데요. 나름 이제 주식이 다 재미없는데 나름 이마트가 그 와중에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사이버 쇼핑데이 날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모바일 쇼핑 비중이 90%였거든요. 네. 아마존의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65% 정도 됐는데요. 훨씬 중국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에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전자상거래 비중에서 60%를 초과했는데요. 내년에는요. 이게 75%. 그러니까 내년 4명 중에 3명은 모바일로 모든 걸 끊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주위를 봐도 모바일로 그냥 이동 중에 쇼핑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하철에서 검색하다 끝나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여기 보면 2017년, 18년, 19년 보면 전체적인 비중,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이제 예전에는 인터넷이었는데 네. 모바일 쪽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건 딱 그림으로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현재 전자상거래 진화 그리고 시장 뭐 전망이나 규모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제 그러면 관련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하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카페24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네. 이게 어떤 뭐 전자상거래도 있겠지만 테슬라 상장 요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게 처음이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오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적자 기업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상장을 시켜주는 건데 네. 이게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에 해당됐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바이오만 해당되는데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적자 회사지만은요 상장하고 있는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가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 가격이 이하되면 증권회사 책임지는 부분도 아마 시행될 겁니다. 테슬라가. 네. 그래서 그 테슬라 요건에 따라서요. 그런데 오늘 처음에 해당되는 1호가 카페24가 바로 오늘 상장되는데 네. 공모가는 이제 59,000원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아직까지 이게 적자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웬만하면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쉽게 해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수많은 플랫폼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 시장에서 쇼핑몰 거래액이 6조 5천억 정도를 작년에 했고요. 카페24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8.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카페24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24 아무래도 또 상장을 하고 테슬라 요건의 또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마케돈 2부에서 박민영의 300에서 또 카페24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달라고 박민영 앵커가 예고해달라고 좋은 얘기를 얘기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잠시 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존 업체 중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신영증권 자료를 먼저 좀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신영증권을 또 좋아하게 됐잖아요. 네. 일단 이걸 보고요. 이마트를 또 다 피우시겠어요. 이마트요. 예. 온오프 융복화 플랫폼 기대되면서 목표가 33만 원 지수했고요. 예. 네이버를 또 제시했습니다. 2세를 넘어서 3세대.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들어가는 겁니다. 강자로 목표 주가 110만 원을 제시하고 110만 원. 예. 요 두 개는 저도 이해한데요. LF라고요. 예전에 LG 패션이 LF인데요. 44,000원 제시하고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페이코 쓰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페이코 올해 좀 뭐 잘 될 거다. 얘기하면서 85,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 자신을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이 중에서 딱 두 개죠. 이마트랑 네이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마트와 네이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뭐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